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영상을 찍는 지금은 일요일 저녁인데 주말 잘 보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저도 이 외출하고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씻기 전에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내일 월요일이고 이제 저도 씻고 일찍 하루를 마무리하고 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오늘은 이 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내일은 또 얼마나 잠을 자고 출근을 할 수 있을지. 사실 이 출근하기 전에 그날 잠을 얼마나 잤는지에 따라 컨디션이 확 다르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잠을 못 자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고민이나 걱정, 생각이 너무 많을 때, 그럴 때인데 와, 어떤 날은 아예 1시간도 30분도 못 잤다? 그럼 저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.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잠을 못 자는 날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막 눈물이 납니다. 해가 떠오르는데 난 아직 못 잤어. 나 아직 못 잤는데 아침 알람이 막 울려. 며칠 연속을 그러면 진짜 미치겠어요. 이 잠을 못 잤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 걱정, 고민이 많아서 특히 우울, 불안 이런 감정들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때였던 것 같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이 어떤 날 엄청 떨어져서 진짜 잠이 안 온 날도 있었고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취업 준비할 때 저는 진짜 심했던 것 같습니다. 이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. 근데 나는 간절하고 뭔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이 하늘에 맡겨야 될 때, 이때 저는 되게 많이 힘들었었고, 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저는 일을 쉬고 월급이 줄었을 때, 이때도 정말 힘들었습니다. 보통은 의식 추가 위협을 받으면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. 잠을 못 잘 때 솔직히 너무 고통스럽기까지 한 거예요. 억지로라도 자야 걱정, 고민, 생각도 멈출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용기를 내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. 잠을 못 잔다, 불안하다 이런 증상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때 약도 처방받고 또 연계된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도 진행을 했었습니다. 보통 이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센터라고 하면 그곳을 가기까지 엄청 고민이 되거든요. 이런 불면증에 대한 고민, 또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내가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제 영상 조금 더 끝까지 봐주세요. 저도 그랬던 사람이라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너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. 요즘은 그래도 심리상담이나 이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문턱은 낮아진 것 같습니다. 매체에서도 많이 다뤄주시고 또 오은영 선생님이나 이 정신건강 관련 의학 전문의 선생님들이 많이 나와서 상담들을 해주시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요, 심리상담을 총 3세트 정도 받았습니다. 이 심리 상담이라는 것이 그냥 한두 번 정도 방문해서 상담사 선생님이랑 대화하고 오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. 최소 8회 이상은 상담을 받아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,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한 번의 상담에 그 50분의 시간을 할애를 하는데, 이때 상담이 처음이시면 제가 주변에 심리 상담을 갔다 왔던 케이스들,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더라고요.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힘들긴 힘든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선생님한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. 상담이 처음이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이 흐르기도 했고, 그러다가 어렵게 말문을 뗀다?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합니다. 엉엉 울다가 그렇게 50분이 끝나요. 그래서 한두 번으로는 절대 제대로 된 상담을 진행을 할 수는 없고, 상담이 효과가 있으려면 사실 8회가 최소라고 하더라고요.
그렇게 한 3, 4회 정도 받다 보면 상담 선생님과 내가 잘 맞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. 저는 대부분은 다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상담을 3세트를 받았다고 했잖아요. 이때 상담 선생님들은 대부분 한 40대, 50대 사이에 온화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그런 분들, 너무 젊지도 않고 너무 의견이 세지도 않으신 뭐랄까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을 잘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셨어요. 그럴 때 누구 씨는 어떤 감정이 들었어요?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, 만약에 이 3회에서 4회까지 상담을 진행을 했을 때 심리 상담이란 과정 자체가 혹은 상담 선생님과 본인이 맞지 않다고 느끼시면 중단을 하시거나 바꾸셔야 합니다. 제가 상담을 받아보고 느꼈던 것은 감정이란 것도 진짜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. 요즘은 대부분 부정적인 상황에서 짜증나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욕설로 감정을 압축을 해버리더라고요.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도 답답해, 두려워서 화가 나, 이해할 수 없어서 화가 나, 억울해서 눈물이 나,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 등등등 살펴보면 정말 여러 가지인데, 내가 느끼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, 인지를 해야 감정도 해소가 됩니다. 상담을 크게 봤을 때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. 보통은 유년 시절에 형성된 자아가 성인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릴 때 나한테 강렬하게 다가왔던 이슈들이 지금의 나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, 그 시절이 외로웠는지 억울했는지 무서웠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감정을 깨닫는 과정이 꼭 필요하더라고요. 실제로 제가 상담을 처음 받았을 때는 그때가 한 10년 전이었는데 그 감정 카드를 썼습니다. 그리고 막 인형 놀이를 했어요. 그때는 그걸 받는 그 순간에는 내가 애도 아닌데 이게 뭐 하는 거지? 이런 생각이었는데, 지금은 한 번 더 그렇게 상담을 받아보고 싶기도 합니다. 제가 여러 번 상담을 받아보니 감정카드로 내가 느꼈던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과정이 실제로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감정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의 과정은 해소뿐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억울한 일이 있었어. 근데 나는 참았어. 그러면 꾹꾹 눌러서 어디에 묻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곪는다고 하더라고요. 감정이 해소가 안 됩니다. 그리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. 근데 그때 그 억울한 일들 디테일하게 감정을 살펴보고 뜯어보면서 울었어. 그때 나의 상황들을 다시 돌아가서 충분히 이해를 했어.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나면요, 그 다음은 없어요.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더 나아지는 것, 후련하게 다음을 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.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이 힘들고 특히 심리 상담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. 누군가들은 그 마음을 헤집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중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그 상처를 들춰내는 과정 자체가 여전히 소름 돋게 싫고, 그런 분들도 상담에 어쩔 수 없는 과정이지만 개인의 성향이기에 사실 이걸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 번쯤은 심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. 왜냐하면 해봐야, 내가 겪어봐야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. 너무 어렵고 힘드시다면 중단하시면 되니까 저는 한 번쯤은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적어도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혼자 해결하시기는 너무 어렵잖아요. 그런데 어떤 학문적인 이론으로 내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걸 외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3번의 3세트의 상담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모두 다 10회 이상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
이 비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사실 부담스러운 가격이죠. 잘 압니다. 실제로 저는 회당 8만 원으로 진행을 해봤던 적도 있는데, 나머지 두 세트는 저는 대학교 심리상담센터,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마음 건강 사업에 참여해서 제 돈을 들이지 않고 진행을 했었습니다. 대학교 때는 그 막학기에 학점이 좀 널널하잖아요. 근데 이 등록금은 냈는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. 그때 마침 교내에 심리상담센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등록금이 아까워서 신청을 해서 매주 1회씩, 아직도 기억이 나요. 그 수요일 오후에 수업이 다 끝나고 그렇게 상담을 받으러 갔었습니다. 아직 대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교내 복지 프로그램을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고, 이제 그 후로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심리상담 관련 복지가 있는데 한 번쯤은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게 들어보니 복지사업은 사실 거의 무료로 진행이 되다 보니 또 출석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단 1분도 늦지 않고 꼬박꼬박 참여해서 모든 상담들을 다 받았었습니다. 이게 내 돈 주고 받으려면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임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심리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제 주변은 실제로 제가 이 심리 상담을 10년 전부터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주변에 많이 추천을 해줬거든요. 아무래도 이 서울시 지원 사업이 처음 겪어보기에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으로 많이 제 주변 지인들도 참여를 해봤었는데, 거짓말 안 하고 한 세어보니 제 주변에 10명 정도 그 중에 한 7명에서 8명 정도는 이 상담에 대해서 만족을 했었습니다. 부부 상담까지 받은 친구도 있었는데 역시 너무 주변에 그 친구도 추천을 하고 있고,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. 나머지 한 2명에서 3명 정도는 한 친구는 중도 포기한 케이스.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 상담의 과정을 많이 힘들어해서 중단한 친구였습니다. 그 친구는 그때 너무 예전이라서 지금은 다시 이 심리 상담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한 친구는 그 신청을 해놓고 안 가서 기회가 박탈된 케이스가 한 명 있었습니다. 이게 무료다 보니 종종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, 저는 너무 아까워요. 그러지 마세요. 이게 누군가의 기회이기도 하고, 실제로 내 돈 주고 받으려면 너무 비싼 걸 잘 알잖아요. 꼭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불면증으로 시작을 해서 심리상담 받은 후기를 저는 편안하게 오늘 이야기를 해봤는데, 제가 사실 이 주제로는 정말 밤을 새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잠 못 자고 힘들고 걱정 고민 많고 불안하고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, 저는 심리 상담 받을 때도 보통 그 기본적인 검사를 하거든요. 문장 완성 검사도 있고 성격 기질 검사라는 것도 있는데, 막 500개의 질문들이 있고 그걸 5점 척도로 대답을 하기도 하고, 어떤 완성되지 않은 문장에 나머지 문장을 내가 채워가기도 하는 그런 검사들을 하는데, 저는 그때 그 검사의 결과들을 보면 저에 대한 그 결과가 호기심이 많고 그러나 안정을 추구하는, 또 예민도가 높은 그런 결과로 많이 나왔습니다. 호기심이 많은데 안정을 추구하는 성격은 그냥 그 검사 결과만 봐도 이 선생님께서도 속이 시끄러운 성격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무튼 요즘은 그래도 MBTI 검사가 인기가 많은 걸 보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에 관심들도 많으신 것 같고, 근데 이제 사실 이 MBTI는 10년 전에도 있던 검사이기는 합니다. 제가 첫 심리 상담 때 이 테스트를 해봤거든요. 아무튼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된 것 같아서 이 심리 상담에 대한 문턱도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시면 꼭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
정말 꼭꼭 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요. 다음 주에도 또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얼른 가지고 와서 인사드릴게요.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제 홈웨어인데 도비 is free. 내일 출근해야 돼.